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혁신위가 오늘 입법부의 도덕성 문제를 적극 거론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친박의 앞제비 노릇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입법부, 그러니까 도덕성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오늘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이준석 20대죠. 아직 29입니까? 예, 이준석 위원장 주재로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두 가지 크게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이전 투구식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다 멈추고 전당대회에 나선 이 캠프들이 상향식 공천제 또 당청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좀 제대로 된 전당대회,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로 승부하는 전당대회를 하도록 좀 우리가 도원을 하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다른 하나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지금 인사 실패 문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 장관이나 총리나 장관 후보자 같은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엄격한 도덕성,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데 네. 국민들은 지금 입법부가 그렇게 행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네. 입법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당 내에 인사검증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상설 기구를 만드는 것을 새바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첫 번째 거야 그렇다 치고 일단 7.14 전당대회 문제는 내부 당내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말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시점과 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큰 얘기입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청와대나 친박계 지도부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네. 이 총리의 낙마,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 이런 거를 두고 이게 신상털기식 청문회 제도 때문이고 그래서 도대체 털어서 이렇게 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민현은 깨끗하냐? 그러니 청문제도 손질하자. 이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혁신위라는 이름으로 이 일부는 당 내 인사도 있지만 당 외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젊고 패기 있는 이 네. 새누리당의 이 노회한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른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전면에 세워놓고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첫날 그것도.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사실 새바위의 탄생 과정, 이 출범 과정 자체가 그동안에 보통 이런 혁신기구들이 탄생을 하려면 제가 지난주까지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취재력이 짧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당 내에서 이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 자체가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주말 새 그냥 확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저도 이걸 금요일 저녁에 예. 이 친박의 핵심 실세위원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아이디어를 직접 그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이번 혁신위의 구성과 이 활동 방향, 기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친박계 핵심들의 친박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서 이 잘 포장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는 좀 바뀌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탄생이 된 거고 실제 활동도 그들의 입맛과 구미에 맞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오늘 첫날부터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입법부 도덕성이라
이준석 새바위 위원장 네네. 어디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혁신위원회, 혁신특위 이런 거는 한 2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네네. 안대희, 문창극 사태가 빠방 계속해서 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계기를 못 잡았다. 뭐 이렇게도 네네. 말을 하던데. 오늘 그렇잖아도 이제 1차 전체회의 끝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브리핑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밖에 이제 복도에 나와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제가 카메라가 있어서 좀 물어보지는 않았고 예. 카메라 이제 다 꺼진 다음에 제가 따로 이준석 위원장한테 예.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예.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 새바위 관련한 얘기들이 언급된 거는 3, 4개월 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누리당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다가 이 인사 논란 때문에 그동안 계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게 사실은 그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혁신위의 밑그림 그리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급조됐다. 실제로 급조되고 굉장히 7.14 전당대회 730 특히 730 재보궐선거에 이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왔다는 예. 그런 근거들이 여러 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준석 카드가 사실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사실 뭐 시쳇말로 하면 좀 재미 좀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써먹었죠. 그랬죠? 네.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동안에 지난 2년여 사이에 새누리당이 자꾸 후퇴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당시 국민과의 약속 이걸 지키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각종 대선 공약 지키지 못한 이 왜 그랬고 도대체 어디서 책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바꿔내야 이제는 개혁도 가능하고 실제 국민하고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 또 더 나은 혁신이 가능한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평가와 반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평가와 반성 없이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은 기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찍히긴 했는데 그게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과정 없이 또 선거 때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대충 써먹고 나서 또 조금 지나서 또 용도 후퇴하면 폐기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 이번에 또 바꿔볼래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게 좀 너무 진짜 눈 가지고 아웅하는 거죠. 모처럼 우리 양정대 기자가 자발적으로 화를 막 키워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받았어요. 예. 저하고 지금 3달 가까이 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삭삭삭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혼자 계속 지금 열을 내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천만에. 근거 있는 화냄이셨고요. 더군다나 새바위 첫날 물귀신 작전 내지는 홍위병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예. 그나저나 입법부 도덕성 뭐라고 했으니까 그거 좀 전해주세요. 그 새누리당 국조특위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의원들 이원영 그다음에 누구지? 김재원. 예. 아예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조는 게 아니고. 도덕성 문제 좀 있긴 있어요. 자, 여당은 그 정도로 도마질을 하셨고, 야당 한번 볼까요? 730 재보선 공천, 좀 쉬워 어느 공천인들 쉽겠습니까마는. 네. 새정치민주연합, 결국 공천 갈등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감이 드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안철수 공동대표가 정말 큰 정치인이 되려면.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 금태섭 대변인, 그렇지. 이기현 전 새정치추진위원장, 공동위원장, 예. 이런 주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 주저앉히라고 그랬죠 그때. 예. 금태섭 대변인이 지금 동작을 해. 서울이 지금 이번에 이제 딱 하나. 서울 자체는 상징성이 크고요. 또 네. 딱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작을 해. 네. 그런데 지금 금태섭 대변인도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지금 출마 선언자가 모두 6명입니다 현재. 예. 그런데 이 금태섭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이다. 여기는 전략공천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전략공천의 당사자, 적격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발끈했을 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 지금 논란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광주광역시장 후보 놓고 결국은 그 후보 등록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까지 당에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국 정하지 않고 미적미적 되다가 뭐 윤장현 후보로 전략공천을 결정한 뒤에 얼마나 내용이 컸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뭐 누가 되든 결국은 누가 되든 우리 사람이다. 뭐 손학규 상임고문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예. 어쨌든 거기는 새누리당한테 뭐 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갈 수 있었다 치더라도 실제 필요한 곳은 경기도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예.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금태섭 대변인이 사실 그 정치 이력 혹은 사회 이력, 경력 그리고 객관적인 뭐 경쟁력 이런 것들에서 아주 출중하거나 네. 월등하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안철수의 측근이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486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31명이 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략 공천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고 또 역시 해당 지역에 지금 공천을 신청한 이 공천 후보들이 또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어서 전략 공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네. 뭐 아직 여기를 전략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자체가 뭐 결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예. 뭐 이 논의가 좀 설익은 혹은 섣부른 그리고 좀 불필요하게 신경전으로 가는 모양새 이렇다는 비판은 가능할지언정 네. 지금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당내 중론들을 모아서 네. 하지 않으면 이전에 광주는 그나마 광주시장 선거는 처음이었고 또 호남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당내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여보세요? 판도 크게 네.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그 정확한 관측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 오늘 양 기자 칼럼 썼어요? 오늘자 신문에? 근데 뭐 아주 급하게 제가 제 순서인 줄 몰라가지고 뭐라고 제목이 아까 뭐였는데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따 팟빵닷컴 게시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기자 수첩용 사진 좀 바꾸세요. 무슨 저 신입사원 사진을 아직도 쓰고 있냐고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잘생겼답니다. 자, 분석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